사부 전쟁의 그림자 아래 서희의 고난과 민족의 아픔. 1936년 조선은 이미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만주에서 돌아와 최참판댁의 옛 영광을 되찾은 최서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일본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며 군국주의의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광기는 멀리 평사리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었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그 불안감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일본의 수탈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그들은 조선의 모든 자원을 전쟁 물자로 끌어갔고 쌀과 곡식은 물론 심지어 녹그릇까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강제징용과 징병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최참판댁 또한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희의 아들 황국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 지명되었고 딸 윤국은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서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이 거대한 시대의 광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한 개인으로서의 최소희가 아닌 한 민족의 아픔을 품에 안은 어머니이자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임을 깨닫는다. 이 시기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김원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지쳐갔고 평범한 소장농들은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렸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모두 같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작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 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강제징용, 정신대, 그리고 억압적인 식민지, 교육 등 역사적 사실들이 인물의 삶에 녹아들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이 시기의 소설은 인물의 개인적 고난이 민족의 고난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서희의 아들 황국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은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병되어 낯선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역사를 상징한다. 윤국이 사상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은 사상의 자유가 박탈당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아픔을 대변한다. 이들의 개인적인 불행은 곧 민족 전체의 불행이었다. 서희는 이 모든 비극을 묵묵히 견뎌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문의 안녕을 위해 싸우는 지주가 아니다. 그녀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아픈 자식들을 품에 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인간의 강인함과 숭고함을 깨닫는다. 토지사부는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서사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뿌려진다. 서희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족의 해방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염원은 곧 다가올 해방의 순간을 예고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제오부 시청하시겠습니다. 제오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해방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군정의 혼란 속에서 인물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의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서희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오부 해방, 새로운 희망과 또 다른 비극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영원하던 해방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 평사리 마을에는 일본의 패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쳤다.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던 아들과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람들은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서희 역시 이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과 땅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조선은 이내 좌우 이념 갈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념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평화롭던 평사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난과 억압에 시달려왔던 소장농들은 토지, 개혁과 계급 해방을 외치며 지주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서희는 지주로서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되찾았던 땅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안전한 터전이 아니었다. 서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가문을 지키고 재산을 모았지만 해방 이후의 사회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녀의 아들 황국은 미국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을 두었고 서희는 그에게서 어떠한 민족적 자긍심이나 시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딸 윤국은 더욱 격렬한 이념 투쟁에 휘말리면서 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윤국은 어머니의 부를 착취의 산물로 보았고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서희는 두 자식의 모습을 통해 해방이 가져온 새로운 비극을 목격했다. 민족의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문과 개인의 안녕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은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한낱부질없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초연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소설은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이군정의 혼란, 좌우익의 대립,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갈등 등 역사적 사실들이 인물들의 삶의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모색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비극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서희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지는 민족의 운명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평사리 마을이 이제는 이념의 경계선이 되어버린 현실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토지 오부는 이처럼 해방의 기쁨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역사를 단단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해방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해방은 외세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념적, 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서희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결국 자신이 소유하려 했던 땅과 재산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녀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더 드라마 작가 이효림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